뭐 6번은 여러분 지금 그 X세 시장은 총 수요를 좌측으로 이동시켜야 되는 그 외부 효과 중에서 그럼 이거는 수요를 억제하는 거니까 이거는 소비의 외부 비경제에 해당되는 상황이다. 그죠? 반면에 Y는 뭡니까? 공급을 억제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생산의 외부 비경제다. 그죠? 그래서 이제 1번 보겠습니다. 가를 시행하기 전에는 이제 가라는 게 이 소비를 억제하는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다. 그지? 어쨌간에 전에는 자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밑에 굵은 선과 약한 선이 있다. 굵은 선은 뭡니까? 이게 사적 편 이게 지금 사회적 편이다. 그죠? 약한 선이 그 사적 편익이야. 그래서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작다. 이게 딱 떨어지는 문장이다. 그죠? 여러분 이거지 이거 우리가 소비의 외부 비경제라는 게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소비 외부 경제. 소비의 외부 비경제는 담배 그죠? 흡연이야 흡연. 흡연입니다 흡연. 담배 핀다 그죠? 본인은 좋지만은 이웃은 괴로워. 그러니까 A가 담배를 좋아해. 담배 필 때 만족감은 1000이야. 근데 B는 고통을 받아 300 정도. 그럼 우리 사회 전체로 바라보게 되면은 만족감이 700밖에 안 되죠. 요게 사적 편익이야. 요게 사적 편익이고, 그죠? 요게 사회적 편익입니다. 이게 사회적 편익이야. 사회적 편익 안에는 지금 외부의 고통이 지금 포함되기 때문에 줄어든다. 그죠? 편익이. 이건 이제 그림으로 이 이야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게 사적 편익입니다. 사적 편익이 이 정도 높이야. 이 정도 높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본다면, 그지? 요게 만약에 사적 편익의 만족감이 1000이에요. 1000입니다. 근데 사회적 만족감은 700밖에 안 되죠. 그지? 700밖에 안 돼. 요게 1000이니까. 여기 700이다. 그죠? 그럼 이렇게. 그게 이제 사회적 편익이죠? 사회적 편익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사적 편익은 위에 있고 사회적 편익은 아래쪽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게 1번의 맞습니다. 2번만 보면 여러분, 나의 경우 여러분, 사적 비용은 약한 선이고 사회적 비용이 뭡니까? 굵은 선이죠. 이제 반대로 이 생산의 외부 비경제는 오염물질이죠. 오염물질. 그래서 A가 오염물질 배출합니다. 오염물질을 배출한 기업인데 생산 비용은 1000원이야. 사적으로는. 여기 사적 비용이죠. 사적 비용은 1000원이지만은 우리 결과적으로는 오염을 폐수를 무단 방류한다는 전제에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사회 전체적으로는 오염 제거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죠. 한 300원 정도. 이거 합치면 결국은 사회 전체적으로는 사회적 비용 전체로는 1300이다. 그죠? 사적 비용은 1000밖에 안 들어가지만은 사회적 비용 전체는 1300이다. 이제 이 그림 그러면 이런 얘기죠. 사적 비용이야. 사적 비용인데 우리 사회 전체를 보면은 여기까지 1000이죠. 1000인데 1000이 아니라 뭐라고? 1300이야. 1300. 이렇게 사회적 비용이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큰 게 아니라 바뀌었다. 그죠? 이 양자를 여러분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통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세금이죠. 세금 가지고 하는 거 보조금이 아니다. 그죠? 오케이. 4번도 틀렸습니다. 보조금이 아니라 세금이다. 그죠? 표 넘겨볼까요? 7번입니다. 지금 여러분 E의 변화이다. 그죠? A로 간다, B로 간다, C로 간다, D로 간다. 일단 간단하게 보면 여러분 병충해로 수박의 생산량이 감소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거는 공급이 감소한다는 얘기다. 그지? 공급이 감소하니까 가격은 오르고 거래량은 줄어들겠죠. 딱 맞다. 그죠? 니은이 여러분 수박에 대한 선호가 낮단 말은 수요가 감소하는 거지. 수요가 감소하면 C다. C. 그지? C로 움직여. 그 다음에 D가 뭡니까? 대체제인 참외 가격이 하락하면은 수요가 줄어들겠지. 수요가 줄어들면 C다. 그죠? 딱 C야. 오케이. 리얼이 여러분 수박의 생산량이 증가한단 말은 공급이
감소한다는 이야기죠. 공급이 감소하면 A겠지. 오케이. 8번 보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지금 총수익과 총비용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이런 평균 수입은 어떻게 합니까? 평균 수입은 총 수입을 판매량 나누면 되겠지. 그러면 첫 번째는 우리가 판매량이 한 개일 때는 평균 수입이 얼마입니까? 마찬가지 2죠. 이거는 총 수입과 평균 수입이 똑같아. 그런데 여러분 두 개일 때는, 자, 판매량이 두 개일 때는 1일 때는 그대로 2고 2일 때는 2다, 그죠? 3일 때도 얼마입니까? 2지. 4일 때도 2죠. 5일 때도 2네. AP,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똑같아. 평균 수입은 다 똑같아요. 똑같네, 그지? 자, 그래서 1번에 판매량이 증가할수록 평균 수입은 일정하다. 다 2야. 근데 평균 비용은요, 어떻게 돼요? 평균 비용은 1이다, 그지? 1. 평균 1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요거는 1.5다, 그죠? 1.5고, 요거는 2다, 그지? 네 번째는 2.5죠. 그러니까 3, 그죠? 평균 비용은 계속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오르고 있다, 그죠? 오르고 있어요. 틀렸다. 판매량이 증가할수록 추가적으로 지출한 비용, 요게 뭔가요? 요게 한계 비용이죠. 한계 비용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계 비용 어떻게 되냐? 거기 보시면 1 때는 1이고 두 번째는 얼마입니까? 2지, 그죠? 플러스 2다, 그죠? 플러스 2 되잖아. 세 번째는요? 플러스 3이죠. 네 번째는 얼마입니까? 네 번째는 플러스 6이야. 6이 아니고 플러스 4다, 그죠? 다섯 번째는요? 플러스 5죠, 그지? 이게 이제 한계 비용은 어떻게 되고 계속 커지고 있다, 그죠? 커지고 있어요. 이게 답이네. 판매량이 4개일 때 이유는 얼마입니까, 여러분? 이유는 뭐에서 뭐를 빼면 돼? 총수에서 총비용 빼면 되겠지. 마이너스이다, 그죠? 마이너스, 판매량이 4개일 때는 마이너스입니다. 이윤이 있는 게 아니라 손실이 생긴다, 그죠? 마이너스 2다니까. 넘겨보겠습니다. 자, 그분 요거는 질문을 좀 하셨는데, 볼까요, 여러분? 자, 잘 보시면은 2008년도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 0, 마이너스 이걸 체크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13년도까지는 2010, 2011, 2012, 2013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있어요. 마이너스. 그럼 여러분 지금 2008년도하고 2009년도를 비교하면 어느 게 더 이게 뭐죠? 수출액이 언제가 더 많았어요? 8년도가 더 많았다, 그죠? 8년도가 더 많았어. 얘랑 이는 관계입니다. 2008년도 더 컸고요. 그다음에 2009년도랑 2010년도 똑같죠? 똑같아, 이렇게. 그다음에 2011년도하고 2010년도가 이제 줄어들어, 그죠? 이는 관계도, 그죠? 10년도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다가 2012년도는 증가했죠. 이렇게 커졌어요. 커지다가 2013년도 어떻게 됐어요? 얘는 똑같아, 그죠? 이렇게. 이런 관계네. 이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똑같은 수치가 반복적으로 보이는 게 되게 마이너스 4 플러스 4, 그죠? 그래, 마이너스 4 플러스 4. 이거 마이너스가 언제 마이너스야? 2010년도, 2010년도, 2009년도, 2010년도 똑같은데 여기서 어떻게 되냐? 일로 갈 때 마이너스 4예요. 그죠? 그러다가 여러분 2012년도는 어떻게 됐어요? 다시 플러스 4 돼 있다는 얘기죠? 플러스 4야, 이렇게. 이렇게 갈 때는 플러스 4다, 그죠? 플러스 4야. 똑같은 비율로 줄어들다 커지면은 제자리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죠? 또는야. 우리가 굳이 따지면은 얘가 커요. 얘가 이쪽이 더 크다, 그죠? 이쪽이 더 큽니다. 항상 출발점이 더 크다 그랬어요. 그런 것들. 자, 그래서 1번에 2008년도의 수출액이 가장 크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런 관계잖아. 그 순서에서 이게 2008년도가 크고 얘는 얘보다 작다, 그죠? 그럼 얘랑 얘 중에서 얘가 커. 그러니까 얘가 2008년도하고 2009년도 비교하면 2008년도가 커. 근데 2009년도하고
2011년도 비교하면 2009년도가 커. 근데 2009년도랑 2012년도 비교하면 누가 더 커요? 2000 크다, 그죠? 그래서 순서로 보면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고, 이런 관계다, 그죠? 이런 관계네. 아니구나. 우리가 지금 얘랑 얘가 크니까, 얘가 큰데 얘랑 자, 우리 이러네. 자, 2009년도랑 2011년도를 비교하면은 2000 얘가 커. 근데 2011년도랑 얘랑 비교하면 얘가 커. 그럼 얘랑 누가 요거를 기준해서 2011년을 기준해서, 그지? 2011년 기준해서 얘도 크고 얘도 커. 그죠? 얘보다는 2009년도가 크고 얘보다는 얘가 커.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가 더 큰 거예요? 얘가 더 크다, 그지? 그러면 우리 정리해 보면은 1, 2, 3 얘가 꼴등이네, 그죠? 요렇게 이런 관계다, 그죠? 이해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핵심이 이거잖아. 2008년도가 있고 2008년보다 2009년 이거는 전혀 의문이 없어. 양자는 의문이 없어. 근데 2011년도를 딱 기준해 보면은 2010년 9년도는 얘가 더 커요. 얘가 더 커. 그런데 이렇게 있다니까 얘가 제일 꼴등이라는 얘기지. 꼴등이야. 꼴등인데 문제는 뭐예요? 얘도 얘보다 크고 얘도 얘보다 크네. 그럼 얘하고 얘가 누가 크냐? 이게 문제다, 그죠? 근데 아까 뭐였습니까? 마이너스와 플러스 하니까 얘가 더 크다는 얘기지. 그래서 1번, 2번, 3번 꼴등. 이렇게 끄는 관계입니다. 1번에 2008년도의 수출액이 가장 크다. 맞다, 그죠? 니은에 2011년도가 가장 적다. 맞다, 그죠? 디귿에 2010년도와 2012년도는 같지 않죠? 같지 않다. 2013년도의 수출액은 2009년도보다 크지 않죠? 2009년도가 더 커요. 얘가 더 커. 이렇게. 그런 정리됐습니다. 됐어요. 요것도 뭐 질문 좀 하셨는데 보니까 뭐 이렇게 하면 이해될 것 같아요. 얘 수치를 집어넣으면 얘가 만약에 100이야. 100이고 얘는 90이야. 얘는 90이야. 얘는 60이야. 얘는 80이야. 이런 이야기잖아. 그지? 얘는 얘보다 크고 얘도 얘보다 커. 근데 1주는 얘가 더 크다는 얘기지. 그게 1, 2, 3, 4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 10분 보겠습니다. 그림은 갑과 을의 생산 가능 곡선이에요. 이런 설명은 뭘까? 굵은 선이 을이고 약한 선이 갑이에요. 일단 이게 여러분 일단은 우리가 생산 가능성이 직선이다, 그지? 생산 가능성이 직선이야. 우리 생산 가능 직선이면 뭐 여러 가지 우리 특징을 알 수 있죠. 일단은 보게 여기 지금 을이고, 그죠? 얘가 갑이에요. 일단 이게 수치가 4, 8, 얘가 6이다, 그죠? 일단 기억 좀 보겠습니다. 갑에게 X제 한 단위 추가 생산의 기회비용은 A, B가 똑같죠? 왜냐면 직선이니까 기울기 하나밖에 없어. 기울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똑같아. 기울기 얼마입니까, 여러분? 요거는 4분의 6이니까 1.5다, 그죠? 1.5로서 A나 B나 똑같아. 직선이니까 틀렸다. 이해해? 갑의 Y제 생산의 기술이 향상되면은 BSC Y제 생산의 기술 이런 갑이 지금 안쪽이다, 그죠? 이런 Y제 생산 요게 지금 Y제지, 여기 X제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Y제 생산 기술이 좋아지면은 여기 Y고 여기 X가 되면은 여기 완전 10이에요. Y제 생산 기술이 좋아지면 어떻게 움직여요? 얘는 똑같아, 그죠? 이렇게 움직이지. 이렇게 움직이죠, 그지? 그래서 니은에 B에서 C로 움직인 것은 뭡니까? 이거는 X제 생산 기술이 좋아진 경우야. Y제가 아니고. 이것에 을에게 A와 B는 비효율적이다. 당연하죠. 왜냐면 을에게 있어 A, B는 뭡니까? 생산 가능성이 내부 이점들이니까 을한테는, 그죠? 비효율적이야. 물론 A한테는, 갑한테는 가장 효율적인 생산지지만은 을의 입장에서는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죠. 내부 이점이니까. 리얼에 Y제 한 단위 추가 생산의, 요거는 지금
y는 요쪽이다, 그죠? y는 요걸 기준 보는 거야. 요건 요 기울기다, 그죠? 이 기울기, 그죠? y는 누가 그 기울기가 커요? 얘가, 그죠? 이렇게 지금 왜 이거분의 이건데, 값 같은 경우는 얼마입니까? 값 같은 경우는 요 기울기가 6분의 4고, 어른 얼마요? 6분의 8다, 그죠? 인원관계다, 그죠? 6분의 4, 6분의 8, 그지? 오케이. 인원관계입니다. 그래서 y제 한 단위 추가 생산의 기회비용은 값보다는 얼이 더 크다. 왜? 값은 6분의 4인데 얼은 6분의 8이니까, 그죠? y는 답이네요. 자, 11번 보겠습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진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한다. 이게 이제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문장이죠. 헌법이 보장하는 이러한 기본권 중 A와 B가 있다. A는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수요, 뭐고요? 생존권, 그죠? A는 생존권이야. 그다음 B는 뭡니까? 반면에 B는 서구 시민들이 시민혁명을 통해서 확보했다. 자유권이네, 그죠? B가 자유권이네. 1번에 A는 국가 이전부터, 여러분 A는 이건 실정보상 권리죠. 그러니까 생존권은 전형적인 실정보상 실정권이기 때문에 실정권이라는 말 자체가 뭐야? 국가가 태동하는 이후에 국가 시스템에 따라서 인정된 것이지, 국가 성립 이전부터 인정된 것은 A가 아니고 뭐라? B다, 그죠? B. 2번에 B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된다. 왜요? B는 어떤 거기 때문에 우리 자유권적 기본권은 뭡니까? 이 자유권적 기본권은 예시조항이라고 그랬잖아. 예시조항입니다. 우리 헌법에 자유권적 기본권이 한 20개 정도 있어. 근데 그거는 예야, 예. 그럼 이거 뭐라고?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수업시간에 내가 이런 거 뭐 생명권 있는 이야기 했잖아, 그지? 이런 거는 우리 헌법 조문을 어디를 쳐봐도 생명권은 말 없어. 그건 너무나 당연히 인정된다는 이야기죠. 왜요? 이거 우리 예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다. 더 있다는 이야기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문장이죠.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돼. 근데 A는 뭡니까? 이 생존권은 실정보상 권리로서 얘들은 헌법에 딱 있는 것만 인정된다, 그죠? 우리 수업 시간에 정리 많이 했습니다. 근데 생존권 자체는 이게 열거 조항입니다. 열거 조항으로서 이거는 플러스 알파 없어. 이거는 헌법에 명문 규정된 것만, 명문 있는 것만, 이거는 명문 없어도 인정된다, 그죠? 그다음에 3번에 A의 형사상 묵비권, 이거는 B다, B다, 그죠? 묵비권 조항 뭡니까? 내한테 내가 이 말을 하는 순간 내가 형사적으로 불리해 줄 수 있어. 그럼 나는 말 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최저생 개입, 이거는 A죠. 오케이, 이게 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A는 법률이 정한 공문이 등등 끝에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기관은 누굽니까? 국회다, 그죠? A가 국회네. A가 국회죠. A가 국회야. B는요, 대통령이 의장이다. 뭐 국무회의겠네, 그러면. 그죠? 국무회의다, 그죠? C는 뭡니까? 상고심 관할. 상고심 그러면 뭐 대부분이다, 그죠? 대부분이. 자, A는 국가의 세입 세출 결산 회계 검사. 요렇게 할 수 있는 권한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감사원이지. 요렇게 하는 감사원이야. 감사원. 그지? 이번에 민주적 정당 해산을 정당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 권한입니까? 국회의 권한입니까? 국회의 권한이야? 헌법재판소의 권한이야? 정부 권한이지, 그지? 정부 권한이야. 오케이. 제소는 정부 권한이야. 오케이. 그다음에 3번에 대통령은 국무회의 결과에 따라야 돼, 따를 필요 없어. 따를 필요 없어. 그냥 그래, 알았어. 끝난다, 그죠? 끝. 리얼에. 4번에 C는 대법원은 명령규칙 처분이 재판에 전달될 때 이에 대한 뭘 가지고 있다? 최종심사. 그래서 우리가 명령규칙 처분심사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명령규칙 처분심사권은 각 급법원이 가지고 있어. 각 급법원이 가지고 있고, 명령,
규칙 심사권은 각급법원이 가지고 있고 대법원은 최종 심사권이죠. 최종이야, 최종. 최종 심사권을 가집니다. 최종 심사권. 자, 다음에 13번 볼까요? 현행헌법은 뭐 됐고 됐습니다. 오케이. 기억은 국회의원 선거자 과반투표 찬성으로 국민투표 확정되었다. 요건 여러분 이제 우리 그 현행 우리 헌법 자체가 이는 국민투표 결과를 거쳐서 됐다는 것 말고 또 그래도 우리 이미 알다시피 우리 헌법은 헌법 개정 절차로서 국민투표를 하고 국민투표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죠. 기억 맞습니다. 니은에 5년 단임을 바꾸려면은 제적 1번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발의 요건은 얼마입니까? 우리나라에서 헌법 개정을 헌법을 바꾸자고 발의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헌법 개정안을 누가 낼 수 있는데? 됐겠노? 오케이. 또 국회 제적 얼마? 오케이, 과반수. 발의야, 발의. 발의입니다, 발의. 의결은 국회 제적 오케이. 3분 제적 3분의 2가 요거는 의결이야. 요거는 의결이야. 오케이. 요거는 발의죠, 발의. 그지? 자, 그래서 요런 용어에 여러분 딱 예민하게 반응을 보여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니은이 틀린 이유는 뭡니까? 끝에 발의가 아니다. 그치? 발의가 아니야. 또 만약에 발의란 말이 맞아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적 과반수라 해야 돼. 디귿은 법률이지, 그지? 법률하면 제적 과반수 출석 이거는 일반 의결 정수 맞죠? 4번에 리얼에 우리가 제출되면 우리가 국회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는 건 누굽니까? 정부. 국회의원이 하면 몇 명 이상? 10명 이상. 그리고 또 누구도 상임위원회도 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맞아. 리얼은 맞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13번) 하겠습니다. A학원에서 90만을 지급했답니다. 수강할 수 없게 돼서 환급을 요구했더니 뭐 하여튼 이렇게 하고 있네요. 피해자 구제 절차를 구제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획에 한국사회자원에 뭐 피해 절차 구제 중이라 하더라도 좀 마땅치 않으면 바로 소송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획 언제든 가능하고요. 니은에 분쟁 조정 결정은 여러분 조정 결정은 꼭 뭐 수락할 필요는 없어요. 뭐 내가 뭐 마음에 안 들면 수락 안 해도 관계 없습니다. 근데 수락하면 이제 끝나는 거지. 수락 안 해도 관계 없어. 이것에 A학원은 한국소비자원에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뭐 한국소비자원에 전화 걸어가지고 뭐 좀 해결해 주세요. 가능합니다. 리얼에 이러면 권고기 때문에 학원이 꼭 그 권고를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그냥 뭐 권고니까 권고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고. 자, 15분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게 이제 국제재판소 규칙이고요. 1번 국가 간에는 국가와 가가 여러분 뭡니까? 이게 조약이죠. 조약이야. 조약은 여러분 국가와 국제기관에도 가능하죠. 조약은 여러분 국가와 국가끼리 하는 거 아니에요. 국가와 국제기구도 가능합니다. 니은에 나는 국제관습법이니까 굳이 체결 절차 필요 없죠. 관습에 따르기만 하면 돼. 니은도 맞다. 2번에 3번에 그 외교관 면책특권은 다가 아니고 뭡니까? 나죠, 나. 외교관 면책특권은 납니다. 국제관습법이야. 법의 일반 원칙이 뭡니까? 뭐 권리 남용 금지, 신의 성실 그런 거다, 그죠? 권리 남용 금지, 신의 성실 같은 것들이 일반 원칙이지 이거 아니에요.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볼까요? A는 칼을 들고 요거 뭐 정당방위겠네. 정당방위는 뭐 정당방위는 위법성 조항을 해야 돼, 그죠? 오케이. 2번에 요거는 뭡니까, 여러분? 옷을 찢을 때 이거 일종의 긴급 피난, 그죠? 긴급 피난입니다. 아니면은 뭐 긴급 피난을 볼 수도 있고 이 추정적 승낙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쨌간에 뭐 위법성 조항 사유입니다. C 요거는 여러분 이거는 이거 뭐 자구 행위로 볼 소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볼 수 있어. 일단 다 위법성 조항 사유예요. 왜냐면
C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위법성조약 사유는 맞아요. 디귿에 요거는 여러분 이거는 일종의 강요된 행위다, 그죠? 강요된 행위로서 어떤 조약 사유입니까? 책임 조약 사유다, 그죠? 오케이. 답은 2번이네요. 자,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지금 친구와 다퉜대요. 어른 지금 불러질렀답니다. 병은 백화점 물건 훔쳤대요. 오케이. 갑하고 어른 여러분 일단 형사 미성년자죠, 그죠? 갑하고 어른 형사 미성년자입니다. 병은 이제 범죄 소년이에요. 갑과 어른 여러분 갑은 여러분 보호처분 대상도 아니에요. 갑은 10살이 안 되기 때문에 보호처분도 필요 없어. 갑은 아무것도 없어. 어른 뭡니까? 어른 일단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니은은 가능하죠. 병은요. 병은 가정부분도 가능하고 지방부분도 가능하다 그지. 그러면 일단 가능한 것은 어른 니은, 병은 리얼 미음 그죠. 니은 리얼 미음이네. 갑이 여러분 갑은 10살이 안 되기 때문에 보호처분도 필요한데 그것만 기억하면 되겠네. 자, 넘겨보겠습니다. 제조물 책임법입니다. 일단 1번은 맞다 그죠. 2번에 결함이란 것은 뭐 이는 제조상, 설계상, 표상 결함 맞습니다. 안전성 결해요. 디귿에 3번에 대법원은 이름 틀렸죠. 대법원은 이전부터 우리 올해 작년에 벌써 그게 작년이구나. 작년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좀 조정되는데 원래 처음부터 법원은 인과관계를 많이 추정시켜 줬습니다. 이렇게 엄격히 입증하지 말라 그래서 일단 좀 정리 좀 해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제조물 책임법 자체가 작년 4월달에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여러분 종래에는 우리가 결함이라는 거, 결함의 존재, 그죠? 결함의 존재, 인과관계.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거는 무과실 책임이죠. 무과실 책임입니다. 기본적으로 무과실 책임이고 이게 과거에는 두 번째 인과관계가 이제 문제되는데 이게 다 추정시켜 줍니다. 둘 다 추정시켜 주셨어요. 지금은 이제 기업 측에서 반증을 해놔야 돼. 자기 어떤 결함이 없었다든지 인과관계 없다는 걸 해야만 책임을 면제되는 그런 게 있다, 그죠? 다음 플러스 세 번째 뭐가 나왔어? 이거 징벌적 손해배상, 그죠? 이렇게 들어왔어요. 징벌적 손해배상 들어왔고요. 세배까지, 그죠? 세배까지 들어왔고. 요거는 원래 있던 거다, 그죠? 요거는 뭡니까? 이게 이 당의 물건에 대한 것은 빼죠. 달리 말하면 확대된 손해만 하는 것이지 당의 물건 자체가 그는 우리 제물 책임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케이, 이런 것들 참고로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됐고요. 그 4번 같은 게 이제 면제 사유가 있죠, 그죠? 그 지문에 4번 그죠? 면제가 가능합니다. 면책 사유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19번 볼까요, 여러분? 지금 1번에 근로계약법에서 이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에 정한 어떤 위반된 사항이 있으면은 전체가 무효가 아니죠. 그 부분만 무효입니다.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연소자는 여러분 1일 6시간이 아니죠. 7시간이야. 그리고 그 연장금 하루에 1시간까지 가능하죠. 6시간이 아니고 7시간이고 하루에 1시간입니다. 틀렸다. 3번에 1주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회 유급 맞습니다. 그 월급은 일정한 날 딱딱 줘야 되고요. 넘겨보겠습니다. 20번 볼까요? 옳은 것은 가는 여러분 일반 포괄적이고 그러니까 뭐 기획이 맞네. 아니 기획은 여러분 이거 아니고 기획은 여러분 국제연합은 맞지만은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여기 해당 안 되죠.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나야 나. 그지? 나토는 납니다. 자, 니은에 한중일이니까 정부가 아니고 관세실패니까 그 나겠네. 전문직에 나 맞다, 그죠? 오케이. 그래서 국제사무위원회 이건 다 민간기구죠. 맞다, 그지?
리얼에 라는 전 세계적으로 다도 다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죠. 일단 니은 틀렸다. 그래서 답은 3번이네요. 자, 넘겨서 6번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1번입니다. 1번에 특징이다. 옳은 것은 뭘까? 지식, 정보, 서비스 비중. 지식, 정보, 서비스 하는 비중이 A가 크대. 그러면 A가 뭐 지금 정보사이겠네, 뭐 그죠? 그러니까 A가 정보사이고 B가 뭐 산업사이겠네요. 자, 그럼 그래 본다면 여러분, 가는 지금 산업사회가 더 많아야 되니까 1번 정보 격차 정도도 아니죠. 2번에 면대면 소통 비중. 우리가 그 산업사회는 주로 이제 면대면이라는 게 이제 얼굴을 맞대고다, 그죠? 이게 맞네. 이 맞고 다음에 나는 뭡니까? 상거래는 당연히 그래서 답은 2번이네요. 우리 산업사회는 면대면 소통이 많고 정보사회는 그렇게 떨어지고 상거래 많다, 그죠? 그거만 이제 판단되면 내용은 전혀 어려운 게 없죠, 그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 일탈 이론입니다. 가는 누군가를 일탈자로 규정하면은 그 사람은 이를 동일시하여 내면의 과정을 거친다. 이와 같이 일탈은 자체 속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응의 결과다. 딱 낙인 이론이죠. 낙인 이론입니다. 낙인의 문제다. 낙인의 문제다. 나의 산업화 단계로 들어서면은 대도시로의 인구 유입, 고립, 변화,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기분과 이칼을 혼란, 아놈이다, 그죠? 아놈이다, 그지? 아놈이에요. 가는 낙인, 나는 아놈이다, 그죠? 다해. 개인이 법 위반의 우호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이거 뭐 나쁜 사람 잘못 접촉했다니까 이게 차별 접촉론이네. 예, 차별 접촉론이. 밀접한 관계를 맺는 자체가 접촉한다는 얘기니까, 그죠? 자, 1번에 다는 가와 달리 객관적 기준. 그럼 우리 이 중에서 그 절대적 기준이 그 상대적에 따라 판단하는 게 가장 강한 게 낙인 이론이다, 그지? 그래서 1번에 맞네. 다는 가와 달리 절대적 기준이 존재한다고 전제합니다. 나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죠. 오케이. 그 3번에 보시면은 그 일탈 행동 자체보다는 사회적 작용의 더 낙인 당연히 가죠. 가다, 그죠? 여러분 이 중에서 여기서 거시 미시 관점은 어느 게 미시입니까? 가하고 가는 잘 찾아내. 또 하나 있지. 차별 접촉론도 여러분 차별 접촉론도 상징적 상호작용론이야. 이것도 미시입니다. 그거 놓치지 마. 그 낙인으로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데 가끔씩 차별 접촉하면 이게 미신지 것인지 헷갈려. 낙인이론과 차별 접촉론의 상위 카테고리가 상호작용론이다, 그죠? 이게 다 미시입니다. 거시는 나가 아노미가 거시다, 그죠? 자, 3번 볼까요? 응? 응? 갈등론이죠. 갈등론 없잖아. 3번 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갑은 건축가가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가 건축할 것 같다. 뭐 등등등 건너가서 1번 지금 바로 보겠습니다. 기억은 아버지의 중거 집단이자 아버지 내 집단은 아니죠. 아버지 내 집단 그러면 아버지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그지? 그건 아니고 이번에 니은과 디귿, 니은이 누군가 대표이사 자리 해임됐다. 디귿은 뭡니까? 인정받았다. 그래서 이거는 자 역할 행동에 대한 딱 맞네. 역할 행동에 대한 제재는 뭡니까? 해임된 것이고 보상은 뭡니까? 인정받은 거다, 그죠? 이게 딱 맞는 이야기네. 그다음에 3번에 미엄은 청소년 수련은 앞으로 얻게 될 지위에 요구되는 역할을 미리 학습하는 까지는 맞죠? 근데 1차적이 아니라 이건 2차적이겠죠. 2차적 사회기관이야. 시엇은 뭔가요? 어느 쪽을 선택할지 고민. 이거는 역할 갈등 아니죠? 그냥 개인적인 고민이에요, 이거는. 오케이.
넘기겠습니다. 왜 그게 개인적 고민인지는 여러분 아실 거고요. 자, 4번 한번 볼까요? 육해도 4번은 아무도 그 설명해달라고 소리를 안 하고 있네. 자, 여러분. 이거 뭐 설명할 필요 없나, 그러면? 왜 아무도 지금 한 명도 지금 한 명도 안 해놔서 내가 이야 이게 뭐지? 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여러분이 설명해 달라고 하지 않은 여러분의 뜻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진짜 간단하게 봅시다. 일단 A는 여러분 기억 좀 보겠습니다. 중층인 사람이 세대 간 고착된 비율은 60%다. 고착된 비율은 여러분 비율이란 말은 이게 부모가 중층인 사람 중에서 부모가 중층인 사람이 전체 부모가 중층인 사람 중에서 세대 간 고착된 것은 중층인데 자식도 중층이잖아. 그럼 전체 얼마예요? 50분의 전체 30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곱하기 100 하면은 60 맞죠? 60% 맞죠? 이게 부모가 전체 50%인데 그 중에서 30%가 자식도 중층이더라. 그래서 비율적으로는 60%다. B사에서 여러분 대물림되는 것은 뭡니까? 대물림했다 말은 부모도 못 사는데 부모도 하층인데 자식도 하층인 거. 요거는 전체 몇 %입니까? 전체의 그냥 20%죠. 전체 그 문장을 봐봐. 문장을. 그 기억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 부모가 중층인 사람 중에서 그 고착화된 비율은 60%인데 니은 지문은 전체에서 몇 프로냐? 20%. 전체에서 20%밖에 안 되죠. 전체 20%예요. 틀렸다. 이것에 B 사에는 자 이런 문장 놓으면은 무조건 뭐야 이거? 틀린 지문이죠. 왜 틀렸습니까? 지금 자식하고 부모가 지금 계층 구조가 달라졌잖아요, 그지? 달라졌단 말 자체가 뭐야? 수직 이동, 즉 상승 이동, 하강 이동이 있다는 이야기잖아. 그런 거는 폐쇄적이 아니지. 이미 그건 개방적이지. 이러면 만약에 폐쇄적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부모도 이렇다면은 자식도 어떻게 돼? 딱 이렇게 나와야 돼. 부모가 근데 여기 뭐 10, 20, 70을 하면은 부모라면은 자식도 어떻게 딱 나와야 돼? 정확하게 10 이렇게 나와야 돼, 그죠?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식 때 뭐 받겠다 그러면 뭐야 이게? 이미 그거는 개방사회라는 이야기죠. 개방구조, 개방사회란다. 개방구조라는 이야기야. 맞다, 틀렸다, 그죠? 이놈 말, 디귿 지문은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어. 무조건 뭐 그냥 틀린 거야. 리얼에 A사에는 B사에서 수직이동. 요거는 여러분 이거 비율 이건 빠르게 계산해 볼까요? 자, A사에서 여러분 수직이동이에요. 수직이동 비율입니다. 수직이동, 상승이동과 하강이동이 있다, 그죠? 굳이 고민하지 말고. 그러니까 수직이동이니까 대물림 안 된 게 수직이다, 그지? 그럼 대물림 된 것만 계산하면 될 거 아니야? A사회는 대물림이 몇 %예요? 37%, 그죠? A사회는 대물림이 37%니까 수직이동은 37이니까 63이네, 그죠? B사회는 몇 %예요? B사회는 대물림 된 게 몇 %입니까? 48에다가 15니까 48에다가 15니까 63이다, 그죠? 그러니까 그 수직이동은 37이다, 그죠? A 사이가 더 크죠. 왜냐면 수직이동 자체가 이게 대물림 된 걸 빼면 되니까 우리 대물림 된 거지? 빼면 되니까, 그지? 자, 5번은 보겠습니다. 다음은 원달러 환율이에요. N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과 N달러 환율이에요. 옳은 것은 자, 거기 과거에는 이랬다, 그죠? 현재 이랬습니다. 지금 둘 다 이런 환율이 내렸네요, 그죠? 한국도 원화도 환율이 내렸고 엔화도 환율이 내렸다, 그죠? 다르게 말하면은 원화와 엔화가 그 통화 가치가 세졌네. 세졌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비율적으로 보면은 한국은
물론 변화 절대 금액은 한국은 100원 정도 세졌고 엔화는 25엔 정도 세졌지만은 비율로 보면은 일본이 훨씬 엔화가 많이 세졌다, 그죠? 그렇게 접근해야 돼.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그러니까 역으로 이제 말하면 앞에 비슷한 문제 봤잖아요. 지금 이거는 달러 대비 이거 엔화랑 원화의 관계다, 그죠? 원화의 관계야. 이렇게는 통화제가 세졌어요. 그럼 역으로 말하면 달러의 가치는 떨어진 거다, 그죠? 달러 가치가 떨어진 거야. 달러의 통화제가 떨어지면은 미국이 일본이나 한국에 수출할 때는 경쟁력이 좋아졌겠죠. 자, 그래서 1번에 미국이 한국과 경쟁력은 높아졌다, 그지? 왜? 싸졌으니까. 미국 제품이 한국과 일본에 수출할 때는 수출 가격이 싸졌다는 얘기죠. 경쟁력이 높아졌습니다. 니은이 일본산 부품을 사용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생산 비용은 일본산 부품을 오케이. 아까 앞에 이런 비슷한 문제도 봤는데 지금 한국이 여러분 예컨대 통화지가 한 20% 만약에 좀 이미징 수치를 집어넣어서 20% 세졌는데 원화는 한 15%밖에 안 세졌어요. 예를 들어서 이는 관계잖아요, 그죠? 이는 관계야, 그지? 그런데 얘가 수출국이래요. 그러면 수출 가격 자체가 이렇게 오른다는 얘기잖아. 이거는 수입국이다, 그죠? 수입국입니다. 수입국이니까 가격 깎을 수 있죠. 비싸게 팔고 깎는다. 이 정도 비싸게 파는데 이번 깎는다. 더하기 빼기 하면은 한 5% 정도는 비싸게 수입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2번에 우리나라 기업의 생산 비용은 그만큼 오른다. 곧 갭만큼 오릅니다. 디귿에 미국에 수출한 우리나라 기업 가격 경쟁력은 일본보다는 아니죠, 여러분. 일본은 지금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 많이 됐고 우리는 뜯게 됐으니까 우리가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있죠. 자, 그래서 일본보다 높다 그래야 돼. 그다음에 리얼에 우리나라 기업은 부담이 줄어들었죠. 왜? 우리나라 통화지가 세졌으니까 그만큼 우리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자, 됐습니다. 됐고요. 5번에 했고. 자, 6번에 보겠습니다. 이거 우리 안 했나? 앞에 나왔던 문제다, 그죠? 우리 지난주 했던 문제다,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똑같은 문제 나왔네. 자, 7번 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X제는 정상제랍니다. X제 가격이 올랐대요. 공급구성 변화 없답니다. 소득이 증가했답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죠? 소득이 증가했다면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YG 가격 하락했대요. 요거는 여러분, 요거는 수요가 감소할 수 있는 부위다, 그지? 그죠? 지금 조건이 두 개는 있는데 위의 조건은 뭡니까? 위의 조건은 수요가 증가하는 요건이고 두 번째 이거는 수요가 감소할 수 있는 요건이야. 소득이 증가하면은 수요가 증가하고 대체재 가격이 싸지면은 수요가 감소해. 이거는 그러면 이런 경우라면은 그러면은 이에 따라서 가격이 올랐대요. 이 올랐단 말은 뭡니까? 그러면은 이 양자에 비교해서 얘는 수요가 증가하면은 가격이 오르고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하락하죠. 그럼 여러분 이 두 가지 변화가 발생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고? 결과적으로 가격은 어떻게 됐답니까? 올랐대요. 지금 문제 그려놨잖아요. 문제 그 박스 안에 보시면은 최근 아래 같은 변화에 따라 X 가격이 올랐대요. 올랐답니다. 그러니까 어느 힘이 더 컸다는 얘기예요, 이게. 소득 증가에 따른 이게 훨씬 컸다는 얘기죠. 컸으니까 결과적으로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죠. 더하고 빼기 가지고 올랐으니까, 그지? 수요 증가로 인한 소득 증가로 인한 수요 증가가 훨씬 힘이 셌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보다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번에 거래량은 증가했겠죠, 그러면은, 그지? 판매 수입은 증가했죠. 그다음에 X의 수요는 가격편에 탄력적이냐, 이건 알 수 없죠.
이건 알 수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 수요가 증가 이런 이야기잖아.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공급에 수요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일단 어떤 변 소득이 증가했대요. 소득이 증가해서 이렇게 됐다. 그죠? 소득이 증가해서 이렇게 증가한 거야. 이유는 소득이 증가한 거야. 근데 대체재인 그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줄어들었대. 다시. 이렇게 요리 왔다는 이야기잖아. 원래는 여러분 첫 출발점은 A였는데 B로 갔다가 지금 현재 C에 왔다 이 말이다. 그죠? 이 상태다. 그죠? 이 상태야. 이 폭이 너무나 넓었기 때문에 좀 줄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전보다는 그 수요가 증가한 경우다. 그죠? 이 상태니까 어때요? 당연히 판매 수입은 증가했죠. 이 판매 수입 증가는 여러분 탄력도와 관계없다. 그지? 왜요?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탄력도와 관계없이 수요가 증가한 경우야. 그 3번은 우리가 비탄력적인지 탄력적인지 알 수 없어. 4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Y제 가격이 상승했다면은 그렇죠. Y제 가격이 상승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Y제 가격이 상승했다면은 노란선에 갔다가 어떻게 했을까? 더 올라가겠지. 더 이렇게 되겠지. Y제 가격이 상승하면 이게 더 수요가 더 증가겠지. 1차, 2차 증가겠지. 그죠? Y제 가격이 오른 경우라, 그죠? 이렇다면 이렇게 수요 X가 한 번 더 증가겠죠.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잠시 끊읍시다.